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를 사랑하는 연습 두 번째 챕터인 애정에서의 연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주변에서의 연습을 듣고 싶으시면 영상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챕터는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랑이 연인 사이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죠. 현재 사랑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별을 하여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챕터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목차를 마크해 놓을 테니 원하는 내용을 골라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챕터 2 애정에서의 연습.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언제는 사랑을 찾아 깜깜한 밤길을 헤맨 적이 있었다. 긴 새벽이면 외로움을 못 이겨 방 안 가득 불빛을 켜놓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아침은 왔고 나의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부실까 촘촘하게 걸어두었던 커튼도 햇빛 앞에선 소용없는 일이었다. 천막 사이로 빛은 새어 들어왔고 뒤척이며 바람을 일으킬 때면 커튼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은 요란하게 출렁이며 나를 깨웠다. 그것은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사랑이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또 그것이 그리워 긴 새벽 외로움에 떨곤 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게 되는 것이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을 넘어 아침이 도래하듯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나를 어쩔 수 없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나를 향해 비추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부스스한 몸을 일으켜 세워 나를 깨운 그 빛을 바라본다. 눈이 부셔 찡그려 보기도 한다. 그러곤 손으로 빛나는 것을 가려본다. 어쩐지 나의 작은 손으로 가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했다. 안달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오게 되는 것, 찾을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 또 나를 깨우는 것, 나를 일으키는 것, 가릴 수 없는 것, 막으려 안간힘을 써봐도 자꾸 새어나오는 것. 나에게도 사랑이 온다. 나는 너무 밝은 그것이 불편해 손으로 가려본다. 손틈새로 흘러들어오는 너는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한다면 단순한 다툼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서 혼자가 되는 기분에 지쳐서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연애에 놓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이젠 정말 지쳐서 사랑을 하는 내내 외로워서 마음 아파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헤어짐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그 사람을 못 잊을 것 같아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줄까봐 정이 들어서. 이런 이유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당신은 이미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헤어짐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사람이 아니면 이젠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은 어딜 가든 사랑받을 수 있다. 그 누굴 만나 그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은 참 많고 당신을 사랑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도 여기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안고 나쁜 사랑을 이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다 했다. 당신이 상대를 아직도 믿고 싶다면 믿어라.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진 지 오래이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연명해 가고 있다면 미련한 짓 그만두자. 놓아주자.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아, 두려움은 당신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이제 아픈 사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은 없는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없는 여유라도 내어주면서 맨 앞에 두는 것이다.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맘 쓰는 것이 아니다. 할 것들을 제쳐두고도 가장 먼저 마음 쓰는 것이다. 그것이 억지로 여유와 마음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도 바쁜 하루일지라도 생각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 밥 먹을 시간인 걸 알지만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먹은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예쁜 하늘을 보았을 때 찍어두었다.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여유가 없기에 마음이 힘들기에 더 보고 싶고 기대고 싶어지는 것. 사랑 앞에서는 그 어느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덜 사랑했는가, 더 사랑했는가 그 차이로 여유와 시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한다. 그 차이로 마음의 여유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할 뿐이다. 사랑은 다 쓰고 남는 여유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기를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너의 삶이 평생을 살아도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워버린 곳들은 전부 나이기를 바란다. 내가 이때쯤 완성되겠지 싶을 때 내가 없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란다. 그때서야 내가 필요해져서 나에게 매달리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듯 당신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조각이기를 바란다. 그동안 작게 생각했던 나의 존재가 너무 큰 빈자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젠가 꼭 나에게 속죄하고 그간의 무관심을 후회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너에게 돌아갈 일 전혀 없으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구차한 나의 마지막 바램이다.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1. 별것 아니라도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2. 나의 괜찮은 모습이 아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3. 내가 미워서 욕을 하다가도 그것으로 인해 남이 내 욕을 하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 4. 둘 사이의 교집합 이외의 부분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5.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나의 어떤 구석이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6. 나의 주변인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7. 어떤 화가 나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울면서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자고 말할 때 자주 여행을 떠나자고 말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디론가 멀리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상황으로 상대를 회유시키며 미루곤 합니다. 그냥 한 말이겠지 하고 일단 알겠다 말하며 다가와선 다음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기념일이 아닌 이상 서로가 미루고 미루다 끝내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은 낭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는 것이며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러 떠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의 여행을 자주 꿈꾸는 사람,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혼자만의 사색이 아닌 둘만의 사색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함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치여 사는 서로에게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자 이 말은 우리 단둘이서 멀리 떠나자 이 말과 같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뜻하며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을 자주 꿈꾸세요. 흔쾌히 약속하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둘만의 장소로 떠나세요. 둘만의 시간을 소유하세요. 사랑하는 상대는 해외여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성급 호텔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럭셔리한 패키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만의 시간, 그리고 사색, 추억, 장소, 경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오자는 약속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단둘이서 멀리 떠나자. 이 세상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오직 둘만 생각하기로 하자. 나의 진심이 통하려면 상대의 마음도 진심이어야 한다. 연인 관계에서 유독 자주 나의 진심이 엇나가는 사람이 있다. 나의 선의는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나의 서운함은 별거 아닌 일로 생겨난 감정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나의 걱정이 곧 잔소리가 되어가기도 하며 나와의 약속은 값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나는 진심인데 걔가 뭐길래 나의 진심을 별 볼 일 없는 취급하는 걸까? 진심의 선의가 진심의 서운함이 진심의 걱정이 전부 귀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걸까? 도대체 걔가 뭐길래? 하지만 사실 걔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걔한테 내가 뭔지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물론 쉽게 단정 지으라고 하진 않겠다. 사람의 성향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진심도 상대가 진심일 때 비로소 진심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의 진심도 나의 진심도 서로가 진심일 때 서로에게 진심으로 수렴할 수 있다. 나만 진심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상대라는 사람 자체보다 상대에게 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 사람한테 당신은 이미 진심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 언젠간 진심이었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만 나는 진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에게 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온전히 믿기보단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믿을 것. 진심인 사람에게만 나의 진심이 통한다는 사실. 서로가 진심이어야 진심을 알아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할 것. 당신이 진심을 주면 그 진심을 선물함에 넣고 소중히 간직하는 사랑을 하길 바란다. 진심을 주어도 그 진심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랑을 이어가지 않길 바란다. 나의 선의가 대중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선의 없는 이어폰 같은 걸 귀에 꽂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면 저게 뭐지 싶어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아, 귀가 잘 안 들리는구나 하면서 궁금한 마음에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무선 이어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선이 없는 이어폰 같은 걸 귀에 꽂은 사람을 보면 당연히 이어폰이겠지 싶고 자연스럽게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중화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연해지고 평범해집니다. 어느덧 신기한 감정은 없어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해집니다. 궁금하지 않고 그래서 티가 나지 않으며
별 감흥이 없어집니다. 당신에겐 나의 선의가 대중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이 대중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지며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위에 늘 있고 싶지만 한편으론 보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싫은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늘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이고 싶진 않습니다. 언제가 되어도 특별하고 소중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예전에는 부모님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법인 줄 알았지만 머리가 슬슬 커지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일 것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책임은 보호자가 아닌 스스로에게 있으며 판단은 내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때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야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한 일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의견 다툼은 내 머리가 커질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어떨 때에는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심한 때에는 그런 부모님과의 단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 이해해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든 부모님의 생각이 옳든 사실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 어떤 것의 진위나 논리는 그다지 쓸모없는 것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머리가 커졌으니까 혹은 그동안 참아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고 나아가 홀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해주는 척 고개 숙여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 큰 온도차의 시대를 겪어왔고 겪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들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였던 시대에 살았었고 지금은 네일샵을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나가 없어서 못 먹던 시대에 살았고 지금은 초등학생 용돈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많고 또 쉽게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았으며 지금은 소수의 가족과 누구 하나 탈없이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변화에 그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너무 급성장해버렸고 그들은 그 변화에 대해 적응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우리의 생각에는 꼰대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낡은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그들의 낡음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사고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키워준 그들에 대한 최소의 예의를 갖춰주세요. 내가 어렸을 적에 저지른 철없는 행동과 이해 가지 못할 행동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 감아준 분들입니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지식이 아닌 진심이 오갔으면 합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가 오갔으면 합니다. 무시가 아닌 존중이 오갔으면 합니다. 나쁜 사람을 사랑했다면 슬픈 일이지만 사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별 또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의 끝엔 서로를 미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별은 사실상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판타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이 헤어지게 될 때엔 좋지 않은 이유가 생겨 서로를 미워하며 돌아서게 되겠죠. 누가 더 잘못했냐느니, 너는 어떻게 그러냐느니, 나를 사랑하긴 했냐느니, 그렇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해자고 피해자고 따로 없습니다. 이별 앞에선 전부 피해자인 척하며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저런 쓰레기를 왜 좋아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본성이 나쁜 사람이었어도 당신이 사랑을 해주었던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어느 정도 알고 지내면 냄새가 납니다. 배신을 하고 신뢰를 깨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류의 부정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다만 사랑은 모든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땐 상대의 잘못이나 인성적인 문제 같은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랑이란 마법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고 후회하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상대가 저질렀던 나쁜 짓이 뒤늦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행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을 사랑했건, 좋지 않은 이별을 했건, 그로 인하여 나중에 있을 사랑에 대해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 아픈 과정 모두 쓰레기와는 거리가 먼 향기로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사랑 앞에서도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예민함을 지니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버린 것은 당신이며 앞으로는 부정적인 냄새가 폴폴 풍기는 사람을 잡지 마세요. 아픈 이별을 안겨줄 사람을 만나지 말고 또 배신당하지도 말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복수이며 이번 아픔을 통해 당신이 얻어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인 당신에게 버려진 건 오히려 나쁜 상대이고 불쌍한 것도 그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랑에 지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아픔에 무너지지 않는 당신이 되기를, 그것으로부터 배워갈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기를, 나쁜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보 같은 사람. 참, 오늘도 약속 있다며? 언제 헤어지기로 했어? 너도 참, 헤어질 시간을 정하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가? 보통 만나는 시간을 약속하지, 바보 같긴. 나와 친구와의 가벼운 약속에 너는 참 바보 같은 물음을 던졌다. 언제 헤어질 것 같냐는 너의 말, 나는 답했다. 언제 헤어질지 정하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보통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만나는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건 내가 아니라 나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헤어짐을 예상하며 널 만나고 있었으니까. 곧 떠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다해 만나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넌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 너에게 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벼운 약속 같은 사람. 언젠간 떠날 것이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언제 헤어져도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만나며 헤어짐을 정해놓았던 너를 모르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했다. 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먼저 그만하자 말할 수 없었으니까 스스로 바보가 되었다. 아마도 언제부턴가 바보 같은 사람은 내가 되어 있었다. 아니, 너에게만 나였다. 너에게만 내가 바보였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 편지를 써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쓴 편지에 상대가 감동해주지 않으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다. 나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풀어주려고 노력해도 풀 죽어 있는 상대의 모습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보다 나의 사랑한다는 표현에 익숙해진 듯한 반응이 더 마음 아프다. 먼저 데이트하자 말을 꺼내지 않는 것보다 내가 데이트하자고 했을 때 귀찮은 듯한 반응이 더 밉다.
대부분 사랑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주는 행위보다 받아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건네주었을 때, 또 그것을 상대가 알아주었을 때, 그때 행복을 얻는다. 신경 써주면 고맙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과의 사랑이 꽉 찬 느낌을 받는다. 내 마음을 한 뭉텅이 떼어내 주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특별하게 여기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상대에게서 주는 사랑의 풍만함을 누린다. 서로가 소중함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가 준 마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익숙해하지 않는 마음.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챙겨준 상대의 사소함을 알아주는 마음. 마음을 건네준 상대의 기대만큼이나 행복해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사랑을 시작할 때 잊게 되는 것, 사랑을 지속하며 잊어버리는 것, 마음을 떼어주는 것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도 사람이다. 어릴 적에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고 엄마가 원더우먼인 줄 알았다. 아빠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엄마는 언제까지 내 곁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줄 알았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늙지 않을 거란 생각을 미련하게 가지고 살았다. 아빠는 늘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고 엄마는 늘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미련한 생각은 성인이 되어서도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삶의 정답을 완벽히 알지도 못한다. 사람이기에 늙고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다. 사람이기에 시기도 있고 미움을 가지고 산다. 보상 심리도 있을 것이며 기대라는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겉으론 어떤 걸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을 것이며 동시에 서운함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에 대해 보답할 능력이 되는데도 자신의 삶에만 빠져 살며 그들의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들도 앞으로의 노후가 두려울 것이며 시간이 가며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강해졌다고 해서 그들을 홀대하여서도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약할 때 언제나 방패막이를 해주던 강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쇠약해진 참전 용사일 것이다. 결국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자신보다 당신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지만 당신만큼이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그래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보답을 게을리하지 말자. 긴 시간 동안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우리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빠를수록 나에게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마음에도 예보가 있다면.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시대가 불과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신적인 영역이라 여겨지던 날씨를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묘한 일이라고. 이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언제 어디 날씨 이렇게 검색하면 짠 하고 알려주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좋아진 세상이라고. 속수무책이었던 태풍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기술의 발달이라는 거 이면도 있지만 두고두고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부려봅니다. 일기예보처럼 사람 마음도 미리 들여다보는 세상이 올까 하고요. 마음 예보. 웃긴 상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뭐 날씨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언젠가 그려왔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처럼, 가상현실 세계처럼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아보는 기술도 꼭 발달할 거란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 아니겠죠. 아마 그런 날이 온다면 100년이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가능이나 할까 감이 잡히지 않는 기술과 시대일 것입니다. 이런 잡생각을 하니 눈치 없이 마음이 찔끔 아려옵니다.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도 당신도 시대를 잘못 만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하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사랑에게로 한 발짝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당신이 이런 내 마음을 알 방법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 속아주는 척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이런 시대의 탓을 해봅니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니 별 미련한 생각이 다 드나 봅니다. 내가 말하고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술입니다. 어쩌면 당신과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기술이 아닌 내가 당신에게 그리고 사랑에 발달했어야 하는 것이 정답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른 것을 탓하면 마음은 편해서 시대 탓이라고 했지만 결국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멍청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사랑에 당신의 발달이 더디어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삶 안에 당신과 함께했던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또 있다면 그땐 꼭 마음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의 폭풍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약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날이 내게 남아있다면 말이죠. 눈치 없이 나의 마음이 예보됩니다. 얼마가 지나도 당신이 보고 싶을 거란 생각이 마음 깊이 예보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의 마음에는 비가 내릴 것만 같은 아픔이 예보됩니다. 앞으로의 사랑은 있을지언정 앞으로의 당신은 다신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 예보됩니다. 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다 가질 수도 없고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 흔히 사랑을 시작하고 마음이 농이 그면 상대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더. 또 그러한 욕심은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도 정비례 그래프를 그린다. 상대의 마음을 다 소유해서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다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이 감정적으로만 변하기도 한다. 상대의 상황이나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서운한데 나는 부족하게 느끼는데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앞뒤 없이 상대의 마음을 다 가지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 넣으려는 철부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깊은 사랑은 삶의 활력과 행복을 가져오지만 자칫하면 활력과 행복을 깊은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한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점차 거리를 두게 몰아갈 뿐이다. 당신은 그저 더 철이 없는 사람이 될 뿐이다. 상대는 사랑을 주고받는 느낌이 아닌 끊임없이 감정 소모를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깊은 사랑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깊은 바다에 푹 빠져들어가기 전에 긴 호흡을 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상대로 하여금 내 감정을 채우기 바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보단 감정을 구걸하고 그것으로 나의 빈 곳을 채워넣기 바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명분을 내세워 모든 마음을 소유하려는 것은 아닐까? 또 빈틈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의 마음도 온전히 가질 수 없고 온전히 채울 수 없다. 마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빼곡히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애정에 결핍이 있다 해도
연인과의 사랑으로 그것을 메꾸려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길이다. 깊은 사랑이면 사랑일수록 가질 수 없음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길. 사랑에 미쳐도 욕심에 미칠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고 사랑에 빠져들 것.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가끔씩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빈속은 뭐라도 집어넣어 달라고 꼬르륵거리는데 머리에는 든 것이 너무 많아서 끌리는 게 없는 날입니다. 그런 묘한 기분이 드는 날을 두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마음은 외롭다, 외롭다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웬일인지 다른 사랑이 끌리지 않는 걸 보면 내 머릿속엔 당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겠죠. 아니, 당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겠죠. 답답하고 또 묘한 감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머릿속이 당신으로 가득 차서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당신으로 인해 외롭고 쓸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은 굶어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외로움에 굶주리고 나는 당신만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이성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진심으로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은 잊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성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상대를 이성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이성 대 이성으로만 상대를 찾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결국 나도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오가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습관적인 연애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뿐이며 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쪼록 가벼운 만남에서 벗어나세요. 여자, 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해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소한 말 하나하나 새겨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주세요. 행복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잘 보이기 위해 잘해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실의 아픔에는 해결법이 없다. 우리는 마음으로 알고 있다. 소중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잊으려 하는 거 부질없는 일이란 걸. 마음의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순간 망가지는 건 내가 될 거란 거. 그럼에도 우리는 상실의 아픈 감정을 다른 사람으로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결국 그렇게 다시 시작한 사랑에서 나는 가해자가 되거나 또다시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머리로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알면서도 그러는 이유는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에 맡기자니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깔끔하게 정리해보자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해야 할 것, 상실의 아픔은 해결법이 없다.
단번에 치유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달아지는 것이다. 더 씌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달아서 조금씩 마모되고 아무는 길 뿐이다. 상실의 아픔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마음껏 아파해서 조금씩 마모되도록 온 힘 다해 맞아주어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아파해준 만큼 마음도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진심을 다해 슬퍼해 주어라. 깊게 망가져주고 맘껏 울어주어라. 감히 덮으려 하지 말고 당장 지우려 하지 말고 그것만이 당신이 상실의 아픔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하고 바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아파하며 상실의 아픔을 아물게 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덕이다. 시간의 덕도 그 무엇의 덕도 아닌 온전한 당신의 덕이다. 그리고 당신의 덕으로 아문 마음을 통해 단단해진 사람도 당신일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아, 온 마음을 다해 아파해 주어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편지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통화를 하며 소곤소곤 전하는 것이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고운 편지지를 꺼내어 고르지 못한 필체로 한 땀 한 땀 적은 편지는 사랑에 같이 매일 할 수 있는 말과는 다른 사랑을 전하곤 합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고 꽉 찬 마음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참 많겠지만 그 누구보다 너를 세밀하게 사랑해 같은, 그래서 빈틈없이 사랑해 같은, 지금 세상엔 굳이 필요하지 않은 편지지 같은 물건이 지금 사랑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사소한 것부터 사랑해주는 사람이 참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별.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마음속엔 양심이란 칼날이 있는데 나쁜 짓을 하면 그 칼날이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베어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이는 거라고.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거라고.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그 칼날은 열심히 돌아가고 결국은 녹이 슬어 무뎌진다고. 그랬다.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진다고. 나는 당신과의 이별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수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어쩜 당신이 이별에 대해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 아픈 티 전혀 없이 뒤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 당신 마음속에선 이미 많은 이별을 하고 있었구나. 나의 잘못이건 당신의 잘못이건 당신의 마음속에서 우린 수없이 이별을 반복했고 그렇게 당신의 마음속으로 이별을 다짐할 때마다 돌아가던 날카로운 어떤 가책이나 정이라는 칼날이 무뎌진 것이다. 그래. 그래서 그때 이별 앞에선 당신의 표정이 의연할 수 있었구나. 당신의 말투가 행동이 별 요동 없이도 떠나갈 나를 마주할 수 있었구나. 아, 이미 당신은 나와의 이별을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눈치 없이 붙잡아 왔던 거구나.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게끔 몰고 갔던 거구나. 감정이 무뎌지도록 만든 거구나. 당신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눈치 하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핑계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장황한 상황 설명부터 하기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과 하나라면 언제든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보다 핑계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담은 미안함이 아닌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이해를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괜한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고 상황을 대뜸 먼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장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해주세요. 모든 것을 제쳐둔 진심 어린 사과 하나라면 당신의 피치 못할 상황을 또는 핑계를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이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런 사랑을 하자.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이런 사랑을 하자.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같은 사랑을 하자. 말이 오가기보단 마음이 오가는 사랑을 하자. 서로를 위하기보단 서로에 의하는 사랑을 하자. 서로가 무엇을 바라기보단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랑을 하자. 불타는 사랑보단 꺼지지 않는 사랑을 하자. 맘껏 챙겨주기보단 맘껏 포기하는 사랑을 하자. 무엇보다 우리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또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려고 하자.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이런 사랑을 하자. 지금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간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을 만나왔건, 어떤 소문이 들리든, 어떤 평가가 들어오든 말이죠. 그 사람의 지금을 믿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의심을 품고 만남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영영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사랑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도 뒤를 돌아볼 것이고 너무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대와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소문 따위를 듣는다면 가장 중요한 사랑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남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이며 행동의 주체도 당신과 그 사람 둘뿐입니다. 둘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미래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소문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 당신 앞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시간 속에서의 상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하루살이 같은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자신이 있는 나를 이별의 구석으로 몰아세웠던 그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 앞에서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지 않았다. 그런 희망은 버린 지 오래였다. 이미 놓쳐버린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 이어질 수 없는 인연이란 걸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놓아달라 말하는 눈빛을 자주 알았으니까. 그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다. 이젠 돌릴 수 없다는 것도, 떠나갈 거라는 것도. 하지만 나는 그와의 이별 앞에서 자존심을 구겨가며 기필코 붙잡았다. 내가 더 잘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울었다. 마음을 회유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놓치는 순간이 지금만큼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떠나가리란 걸 알면서도 단지 지금만큼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겐 전부와도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래야만 했다. 그래, 그와의 이별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마음이었다. 하루 마음을 벌어 하루 사랑을 연명했다. 하루 사랑을 얻어 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선 왜 그렇게 살았나 싶다가도 하루살이는 제가 하루살이인 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사람은 사랑 앞에서 늘 작아지고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이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엔 외로워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행복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으로 범람해질 준비처럼 무던히 있을 외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덜 아프고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의 겉에는 달콤함이 묻어 있지만 그 내면은 온통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법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느 날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외롭게 느껴질 것이고 별거 아닌 일에도 유난히 혼자가 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새벽이면 속상함에 우는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상대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면서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랑하기 전에 외로움을 받아들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일지라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테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더 깊게 외로워지곤 하니까. 오래 헤어지는 중입니다. 오래 당신을 그리워하다 보니 이젠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건지 그리운 마음이 당신을 습관처럼 그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비가 오기라도 하면 오늘은 당신이 생각나겠구나 싶다가도 이젠 당신 생각이 나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싶습니다. 가끔씩 꿈에 당신이 나오면 깨어나 청승맞게 울었지만 어떤 일 때문에 한바탕 울고 나면 내 꿈엔 당신이 나와서 나를 꼭 안아줍니다. 아직까지도 그립고 슬프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헤어진 이후로도 나 혼자 당신을 오래 사랑하다 보니 이렇게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삶은 정말로 사랑했던 당신과 오래 헤어지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